오늘의 사연은 여미새 컴퓨터 출장 기사가 선을 넘어버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정 씨는 인기 BJ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서 소소하게 소통 방송이나 게임 방송을 진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극히 평범한 스트리머였습니다. 구독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와주는 팬들과의 교류가 그녀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방송 시간은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고 간혹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편집하며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편집 중인 영상 파일이 손상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정 씨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출장 컴퓨터 수리 기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평이 괜찮아 보이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수리기사가 방문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기사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느꼈고 설명을 하는 동안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에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살펴보며 문제가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민정 씨는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기사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작업하는 모습에 인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가끔 민정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정 씨는 기사에 열린 작업창을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파일들이나 설정 창이 아닌 평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탐색기 창 같은 것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빠르게 스크롤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기사는 컴퓨터 내부를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며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도중 기사는 민정 씨의 바탕화면에 놓인 영상 편집 폴더나 개인 파일들을 자연스럽게 보았습니다. 민정 씨는 개인적인 파일들이 많았기에 신경이 쓰였지만 전문가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침내 수리가 끝났습니다. 컴퓨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기사는 수리 비용을 청구하며 이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기사는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민정 씨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찮았던 컴퓨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기사가 떠난 후 민정 씨는 평소처럼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수리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 씨는 다시 평화로운 방송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는 말썽을 부르지 않았고 방송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채팅창에 평소와 다른 종류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시청자가 민정 씨의 최근 일상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민정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적인 약속이나 계획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집안의 특정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열성적인 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가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늦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컴퓨터 자체의 행동이었습니다. 가끔 방송을 켜지 않는 시간에 컴퓨터가 혼자 켜져 있거나 마우스 커서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이러스인가 싶어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자신이 검색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지도나 여성 속옷 판매 사이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섬뜩했지만 해킹이나 실수일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한 이상 징후들이
민정 씨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혹은 자신의 공간에 침투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수리 기사가 다녀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 남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괜한 오해를 만들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때쯤 민정 씨는 자신이 과거에 올렸던 반신욕 브이로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무편집 원본 파일에 자신의 전라 노출 장면이 짧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엔 발견하고 바로 삭제했지만 컴퓨터 수리 기사가 그 파일을 복구하거나 발견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기사가 보았던 탐색기 창이 그 파일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상상으로도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저 삭제된 파일뿐이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미묘했던 이상 징후들은 점차 노골적인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방송 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오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송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배경음악이 기분 나쁜 소리로 바뀌거나 마이크가 꺼졌다 켜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민정 씨는 이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익명의 사용자가 민정 씨의 방송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민정 씨가 집에서 입었던 옷 색깔이나 혼자서 중얼거렸던 독백 같은 것들입니다. 민정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민정 씨의 방안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익명의 사용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민정 씨가 컴퓨터 수리 기사를 불렀던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거나 그날 밤 네 컴퓨터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정 씨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사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빼돌렸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방송을 켤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혹시라도 집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했고 작은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문이나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했고 방 안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까봐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막했습니다. 누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줄까요? 증거는 채팅창의 익명 메시지와 기이한 컴퓨터 작동뿐이었습니다. 그 컴퓨터 수리 기사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사가 빼돌렸을지도 모르는 영상의 존재 때문에 수치심과 두려움에 발이 묶였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민정 씨의 삶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스토킹과 기술적인 통제는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민정 씨의 온라인 계정들이 하나둘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에 자신이 올리지 않은 글이 올라가거나 친구들에게 이상한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거나 비밀번호가 멋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에서 민정 씨의 존재를 지우거나 조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방송 활동이었습니다. 기사는 민정 씨의 방송을 방해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 컴퓨터가 켜지지 않거나 방송 도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게임 화면 대신 기분 나쁜 이미지가 잠시 나타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떠나갔고 남은 시청자들조차 민정씨의 방송 환경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씨는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기사가 어떤 보복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익명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민정씨가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그 반식용 영상의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질 것이다. 네 이름과 함께. 민정씨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왔습니다. 기사는 민정씨에게 방송에서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씨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기이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만지기 두려웠고 컴퓨터는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상자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정씨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끔찍한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의 요구는 더욱 비열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민정씨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고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고 언제 영상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민 끝에 민정씨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당하기 전에 스스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도망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민정씨는 방송을 완전히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BJ로서의 삶은 기사라는 악몽과 뗄 수 없게 얽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팬들과 소통하고 싶지도 않았고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은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없었습니다. 민정씨는 그저 조용히 모든 채널을 폐쇄하고 SNS 계정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컴퓨터는 초기화하는 것으로 불안하여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물론 방송을 갑자기 중단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씨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디지털 발자취를 지어나갔습니다. 그 후 민정씨는 경찰의 수사를 맡겼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극도로 줄였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불안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았고 낯선 남자를 볼 때마다 기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